아, 여기가 신성리 갈대밭이라는 곳인데, 갈대 많네요. 저쪽에도 꽤 많이 누워 있어요. 금강 신성리 갈대밭. 아, 여기가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써있네요. 영화 촬영했던 곳인가 봐요. 아,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바이러스 얘기도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작가님 모시려고 하거든요. 아, 여기 연결돼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구나. 아, 여기 금강 하구뚱인데 갈대밭에 새들도 많이 놀러 온대요. 싫어. 철새들 도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실 우리 작가님 기다릴 건데요. 아, 좋다. 아, 조 선생님 오시네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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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절이만큼 왁스는 생략하고 인사로. It is so easy to see dysfunction between you and me. We must free up these tired souls before the sadness kills us both. I tried and tried to let you know I love you, but I'm letting go. It may not last, but I don't know. I just don't know. If you don't know, then you can't care. And you show up, but you're not there. But I'm waiting, and you want to. Still afraid that I will desert you. Every day, with every word this word, we get more far away. The distance between us makes it so hard to stay. 선생님 이렇게 서천으로 네. 장소를 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어쩌다가 이 동네에서 한 3년 살았거든요. 네, 국립생태원이라는 네, 맞아. 환경부에서 초대 원장이 만들어주신, 네, 거기에 어쩌다가 네. 초대 원장을 하느라고 그래서 애틋하네요. 네. 네, 선생님 그 워낙에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셔서 부르는 뭐 생물학자, 생태학자, 네. 동물학자 뭐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떤 명칭이 제일 아마 마음에 뭐 드세요? 생물학자가 그저 제일 편안할 거고요. 그렇지만 네. 조금 저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를 한다 그러면 사회생물학자라고 불리기를 가끔 원하죠. 사회생물학자. 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생물학자라고 네. 하면 뭐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사회를 이 세상에 사는 동물들이 그냥 혼자 사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끔은 모여 사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군집. 개미, 예, 맞아요. 벌, 인간 뭐 이런 그 모여 사는 동물들은 왜 모여 사나? 모여 살면서 어떤 이득이 있고 또 어떤 구조를 갖고 사나? 네, 그런 그 사회 행동의 진화를 연구하는 그런 생물학이에요. 좀 독특한 굉장히 재밌는 분야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 하면서 예, 서천에서 이제 꼭 가봐야 될 곳들 좀 한번 가보고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예. 예,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예. 가시죠. 네, 선생님 여기 조금 무서워요. 밑에 보고 있으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봐야 되는데.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제가 전기차 타고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네. 굉장히 넓으네요. 여기는 이제 안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전시기관 에코리움이라는 곳인데요. 네네. 아 여기가 입구인가 봐요. 네. 이쪽이. 예. 예. 아 근데 규모가 딱 봐도 굉장히 크네요, 선생님. 그럼요. 예.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뿌듯하죠.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 여러 개 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제일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제가 아마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 열대를 연구한 최초의 생물학자일 거예요. 저 그냥 열대? 무조건 열대관이 좋아요. 열대관. 네. 예. 최초로 열대 관련해서 연구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관심이 있으셨던 이유가 있어요? 저 어려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타잔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is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너무 away. 좋아요. While we devote 진짜 more time 열대에 to 온 것 working 같아요. under the 와, 득지근하죠. 진짜 되게 크고 너무 예쁜데? happy as a fool. 아,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뭐뭐 여기가 제가 네. 얘기하는 타잔네 동네예요. 타잔 이렇게 매달려 있고. 타잔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네. 그런 곳이죠. 네, 여기 아메리카 열대, 또 동남아시아에도 열대가 있고, 네. 아프리카에도 있고, 네, 네, 그런 열대들의 지역마다의 특성을 조금씩 여기저기 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대로 그야말로 열대 생태계로 네. 들어가는 겁니다. 와. 동남아시아 열대에 가면 네. 저런 식으로 뿌리가 쭉쭉 길게 내려서 자라는 네. 식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와. 아무리 만지지 마시라 그래도 오시는 분마다 다 만드셔가지고 딱 그 높이로 끊겨요. 아, 세상에. 와. 그래도 저 가상사리로 보면 아, 그러네요. 자라서 바닥까지 그냥 쭉 아, 내려오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예, 자라는 것들이구나. 뿌리를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뿌리가 수분도 흡수하고 다 자기들 그 살아가는 작용을 전부 하는 뿌리예요. 살아있는 뿌리. 뿌리가 이렇게 길어서 쭉 내려오니까 네. 그 무슨 저기 왠지 그냥 예. 어떤 신비로운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네. 어머, 이게 악어 있어요? 네. 나이라고? 네. 어디 아, 저기 계십니까? 있다. 저기. 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오. 좀 슬픈 얘기가요. 네. 제가 혼자 사나요. 네. 너무 외로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짝을 옛날에 찾아줬는데 아, 그놈이 너무 싸워가지고 이런. 그래서 도저히 합사를 못 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막
뭐 기획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어디예요, 선생님 여기는 그러면? 여긴 예. 제가 개미를 전시하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제가 개미를 전시하는 개미를 곳. 오래 연구한 것도 있고 개미 박사님이시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개미에 꽂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거든요. 책을. 근데 그 책이요. 네. 전 세계에서 프랑스하고 대한민국 두 나라에서만 팔린 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미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개미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또 개미 죽이고 막 개미 병에 넣고 막. 네. 그래서 네. 제가 열대에 가서 네. 이파리를 잘라다가 그걸로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개미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입군개미라고 붙였는데 아, 네. 그 개미를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바로 위에 있는 트리니다드 앤 토베고라는 나라에 가서 네. 잡아다가 비행기로 영국으로 모셨다가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비행기로 우리나라로 모셔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입군개미 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어머, 와보실래요? 여기 너무 신기하다. 예. 여기서 이파리를 얘네들이 지금 자르고 어머 있어요. 세상에. 매달려서 어머 어머. 이파리를 이렇게 잘라낸 데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잘려 있죠. 그걸 물고 저 통으로 저 구멍으로 들어가서 요리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로. 네. 예. 보세요, 이렇게 물고 가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예. 유럽의 웬만한 자연사 박물관, 좋은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네. 이 개미를 전부 전시합니다. 근데 저 영국 박물관도 가보고 파리도 가보고 했는데 네. 그 양반들 요만하게 아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렇게 스케일이 어마무시. 제 입으로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일곱 네. 개미 전시장. 네. 너무 신기해. 이렇게 돌아 올라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네. 이리로 들어오면 예. 이 안에 이렇게 어머. 이 허연 것들이 이게 다 버섯이에요. 버섯을 길러 먹는 거예요. 저 이파리를 끌고 와서 네. 그걸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걸 거름 삼아서 이 버섯을 길러서 이걸 먹고 사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농사를 오래 지은 동물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많은 사람이 들러붙어서 볼 수 있게 한 거고요. 예.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쪽에는 열대에서는 실제로 네. 이런 모습이 더 많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열대 동굴 따라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너무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건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다. 하나 예. 그 박 작가님이 이 관찰에 눈이 예리하시면 네. 한번 요 이파리들을 쭉 보시다가 네. 이파리에 개미가 올라타고 가는 게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파리에 개미가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자기가 이파리를 지금 잘라가지고 지구, 네. 집으로 가져가는 건데 네, 네. 어떨 때 보면 그 이파리 위에 올라탄 놈이 있어요. 오. 아니 이건 지 친구가 이렇게 무거운 걸 끌고 가는데 도와주지는 무임승차. 못하는 전 무임승차하는 네. 놈이 가끔 있어요. 이파리를 이렇게 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냐면 이 목 뒤예요. 여기가 피부가 얇은데 네네. 거기에 기생파리가 내려앉아서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예, 예. 나중에 그 개미 몸을 다 먹고 구더기가 이제
파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예, 예, 뚫고 나오는 거네, 네. 진짜. 예. 그 친구들이 뭘 해주냐 하면 이파리에 올라타가지고 파리를 쫓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도와주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사회가 날로 먹는다 그런 게 아닌 거네. 이 사회가 그 정도로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또 다음엔 어디 갈까요, 선생님? 네, 생태 글방이라는 곳을 가고 싶은데요. 네네. 여기가 보시다시피 럽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저리로 막 몰려 들어와요. 네네. 여기 그냥 돛대기 시장이에요. 온갖 데 다 뛰어다니면서.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차분해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도서관이 있으면 책방이 있으면 너무 좀 뭐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예. 이게 너무 아이들한테 예. 좋아요. 인기가 있고 이 안에는 네. 이제 자연 생태 관련 책들만 다 모아놨거든요. 네네네. 뭐 지금 뭐 10,000권이 훌쩍 넘게 모아놨으니까. 책도 제법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고는 이제 저기서 열대관 보다가 무슨 궁금증이 생기면 그렇죠. 여기서 또 찾아보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좋네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어린이 생태들방. 네. 사실 여기는 서점 같기도 하고 도서관 네.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 책 많네. 예. 이게 원래 기둥 자리인데 기둥 아. 싹 이렇게 돌려서 와 하고. 아이디어네. 네. 여기 예. 쭉 돌려 있고요. 네. 주말에는 여기서 생태 동화 읽는 행사도 구연 하고 운동을 그래요. 하고. 그런 동화도 하고. 이야, 뭐 여기 책이 뭐- 워낙 많아서 네, 그렇죠. 책이 워낙 많아서 꼭 어느 책 딱 하나보다도 네. 가끔 가다가 아마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네네. 그 아이들이 오면 이런 책 보면 어때요 하고 저기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 선생님 저기 펭귄이 있네요. 아, 우린 팽이라고 부릅니다. 어머 EBS에는 펭수 우리가 먼저 한 거 아닐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EBS. 우리가 먼저 한 거 같은데. 왜냐면 우리 네. 극지관에 가면 두 종의 펭귄이 있어요. 펭귄 실제 남극에. 펭귄도 볼 수 있어요? 예, 남극에 아. 살고 있는 네. 예, 턱근 펭귄, 젠투 펭귄 그 두 종이 지금 저 극지관 안에서 살고 있어요. 선생님 저희 여기 앉아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선생님은 원래 어렸을 적부터 이런 뭐 곤충이라던가 이런 뭐 생태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어요? 원래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저 우리 소 묶어놓은데 외양간? 아니요 그 네. 외양간에서 하다가 네. 바깥에 또 묶어놓는 데가 있죠. 거기 이제 소똥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 옛날엔 소똥구리가 흔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저는 밥 먹기 전에 가서 네. 그거 뒤져가지고 한 마리 잡아서 네. 걔를 하루 종일 안 놔줬어요. 어머 좀 제가 한 왜 8년 그러셨어요? 전에 예. 글로 사과했어요. 소똥구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머리 나오면 이쪽 손으로 네. 옮기고 네.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계속 이 짓 하는 거죠. 네. 그다음 밤에 자기 전에 풀어줬으니까 걔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의 글을 쓴 적도 있는데 하여간 뭐 그 옛날에는 저희 시골집이 이제 그 초가 집인데 그 지푸라기 안에 네. 쥐가 사는데 이 세상에 제일 예쁜 동물은 쥐 새끼예요.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제가 약간 독특한 취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얼굴 쪼글쪼글해가지고. 아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래갖고 어. 걔를 데리고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제 깐에는 네. 돌려준다고 네. 그 안에다 돌을 넣어놨는데 네. 2번쯤 발견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미가 물어 죽였더라고요. 떨어져 있어요. 얘 왜 죽었지? 그때 몰랐어요. 근데 제가 너무 주물럭거렸잖아요. 네. 얘가 냄새가 변해서 아. 엄마가 돌아왔는데 아. 이방 냄새를 확인할 수 없는 예. 이상한 애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래서 죽여서 버려서 아 정말. 걔한테도 사과문 썼어요. 그래서 놀라셨어요. 네. 뭐 관심 있다, 좋아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거의. 그게 직업이 될 줄은 몰랐죠. 좀 약간 요즘 이제 한참 뭐 또 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아까 선생님 뭐 사스, 메르스 이런 뭐 새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는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도 사실은 굉장히 창궐했었고 한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팬데믹 현상 바이러스를 좀 저는 이게 전부 네. 생태계를 우리가 잘못 건드려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목재를 얻기 위해서 열대 지방에는 이제 길을 뚫잖아요. 주로.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누가 들어가냐 하면 사냥꾼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동물들을 잡아 내오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나 되나 싶은데 그런 동물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우한 코로나도 우한 수산시장에서 예. 최초 발생이 됐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이제 네. 중국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도 중국의 우한의 어떤 지역은 네. 아직도 옛날 전통을 그냥 이어오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파리, 런던 한복판에 야생동물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그거를 유럽인들이 먹어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네. 야생동물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요. 네, 선생님 잘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우리가 네. 소, 돼지, 닭 이거를 네. 가축으로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길러오면서 몸에 해로운 기생충들을 다 제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그냥 먹어도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숲에 사는 동물은 그냥 기생충 덩어리예요. 고기는 또 그렇다 치자고요. 가끔가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야생에서 동물 잡아가지고 피를 그냥 마시는 사람 있죠. 아 있어요. 그 피는 네. 그냥 기생충 칵테일이에요. 기생충 칵테일. 예, 그걸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그 어리석음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그 야생동물로부터 우리에게 건너오는 이런 질병들이 앞으로 네. 점점 잦아질 거거든요. 사스가 2002년이었고 메르스가 2012년이었고 네.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2019년이에요.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죠. 다음번에 5년 만에 벌어질 거고요. 또 3년 만에 벌어질 거고요. 아마 연례 행사처럼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걸 이제 제발 이해하시고 네. 이걸 몇 번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한번 터지면 너무 이게 걷잡을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인명피해 둘째치고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잖아요. 그동안 뭐로 좀 벌어들인 돈 그쵸. 이걸로 그냥 다 망가지는데 이제 제발 현명하게 자연을 지켜주는 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이제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동네 책방 자주 다니세요? 그 동네 책방의 뭐 의의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사실은 주실 수 있어요? 별로 못 가봤어요. 근데 오히려 네. 제가 미국서 오래 살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동네 책방에 정말 자주 다녔어요. 제가 국립생태원장 시절에는 이런 책방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일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소문을 좀 듣고는 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 그렇게 올곧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 너무나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네. 서천에 또 책방이 여긴가 보다. 아이고 야. 아, 여기다 여기 아주 선생님 그냥- 이창우 북클럽. 네. 아예 책방 또- 연마주다. 네네. 선생님 저희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들어가요? 네. 네. 제가 알아드릴게요. 책방이 되게 안전하네요. 막 온다리크 소설도 있고. 책방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보니까 선생님 책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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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이렇게 저희 책방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진짜 조그만 책방인데요. 네. 네. 아담하죠? 네. 그러면 책방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제 그냥 개인 서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동네 책방을 내게 돼서 네네. 겸사겸사 하는데 네. 책을 파는 게 주 목적은 아니라서요. 책방인데 책 안 팔아요? 클럽이라고 좀 이기적으로 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좀 팔고 싶은 책만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제 이창호 북클럽 해가지고 네. 무료 책방을 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활동을 쭉 하다가 작년에 세월호 추모 5주기 때 맞춰서 추모 시집을 하나 출간했거든요. 근데 이게 독립출판을 해서 좀 판매를 해가지고 기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서점을 내야 된대요. 그냥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을 냈어요. 네. 원래는 도서관이 먼저. 네, 원래 이제 무료 책방이 먼저죠. 책 빌려주실 때는 누구한테 빌려줬다 여기 뭐 이런 걸 어디다 하세요? 자기가 본인이 오시면 네. 여기 이렇게 아, 기록을 거기다 해요. 적어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기간 물어보시는데 그냥 편하게 읽고 편하게 갖고 오세요. 그래요. 알아서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책이 잘 돌아오나요? 안 돌아가죠. 여쭙는 책이 이유가 안 있어요. 돌아. 저도 제 연구실이 도서관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큰 도서관에서 제 분야 책이 없어요. 안 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보고 싶은 사람은 와서 봐라. 그리고 빌려가라. 그래서 좋죠. 책 꼭 빼간 그 자리에다가 포스트잇을 한 장 붙여놓고 자기 이름 적고 연락처 적고 근데 잘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속상한 게 뭐냐면 꼭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필요한 책이 있는데 그것만 없어요. 저랑 똑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 다시 또 그냥 사요. 뭐 필요하면 또 사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책방에는 그럼 주로 어떤 분들 오시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죠. 그리고 저랑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 모임 방이에요. 책 읽고 얘기하다가 이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래서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 여기서 노래도 해요? 그럼요. 피아노도 요 있어서 공간에서. 피아노도 그래요? 많이 해주고 예.
통기타도 있어서 통기타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끼리 잘 재밌게 놀죠. 영화를 또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영화 보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시민 영화 프로그래머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제도 기획하고 영화제 어떤 영화제? 한 번은 이제 저희끼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그래서는 네. 비닐하우스가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겨울에 네. 비닐하우스가 원래 그 하우스 뮤직 본고장 뭐 이런 거래요. 비닐하우스라는 개념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우스 뮤직 영화제를 한번 했어요. 와. 그리고 겨울에 거기서 이제 뱅쇼도 끓여 먹고 독립 영화 감독님도 초청해서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 모여서 막 피자도 직접 구워 먹고 우와. 겨울 영화제가 너무 좋았어요. 작년 2019년 장항 선셋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이게 국제 창작 축제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모이고 앞으로 이제 네. 첫 회였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갈 거래요. 와. 거기에서 이제 한 부분을 맡은 거죠.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다방 영화제. 우와. 재밌다. 이렇게 사시네. 다방이 장항은 아직도 다방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다방. 그걸 컨셉으로 해가지고 다방 영화제를 한 거예요. 영화 다방을 빌려서 너무 재밌게 3박 4일 동안 재밌게 놀았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네 책방 하면서 음. 그 책방 주인분들한테 추천책 받거든요. 추천해 주실 책 두 권. 어떤 책? 이겁니다. 아, 한 권은 선녀는 참지 않았다. 또 하나는 타락한 저하. 이 책인데요. 대학생 친구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서는 완전히 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 남꾼에게 징역 5년을 처하는 거로 끝나요. 아주 재밌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동화가 있어요. 전래 동화가 옷 훔친 게 큰 죄입니까? 아니면 데리고 산 게 큰 죄입니까? 둘 다 큰 죄예요. 그 둘 다 큰 지역이잖아요. 죄예요. 제가 이거 잠깐 봤는데 밑줄 엄청 많이 스치셨어요. 이거 다 그러니까. 팟캐스트로 한 번씩 방송했어. 아,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타락한 했죠. 저하 이건 어떤 책이에요? 어느 날 이제 책 소개를 보는데 이 책이 딱 서문을 열면 진지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게 됐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진지한 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농담 못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뭐 그런 책이었어요. 책방 운영하면서 힘든 점 없으세요? 힘든 거 아무래도 경제적인 거죠 뭐.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돈이 또 필요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사고 싶은 책 사고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사람들하고 놀고 그 정도 비용이면 되니까 임대료가 좀 비싸서 책 판매 수익으로는 뭐 그건 저거는 그냥 안 되고 그냥 이제 평소에 강의를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분의 활동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책에선가 네. 그 삶 규모를 좀 줄이면 네. 사실 인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최지천 교수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먼저 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서천 이렇게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데 오늘 와서 또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주제책이 있는데 이거 직접 선생님 고르신 책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직접 저자분의 소개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주로 에세이 위주로 해서 자연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이런 책을 주로 썼는데 이 책은 경영 책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 있는 동안도 그랬고 떠나고 난 다음에도 지역분들하고 상태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사실은 직접 나눠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와서 조금 차가운 대접 약간 받다가 시간이 가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걸 그냥 느꼈을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그 계명은 뭐냐면 이를 악물고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웃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말을 점점 많이 합니다. 지도자가 입을 열면 성원들은 입을 닫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직의 창의성 차원에서 지도자가 말을 하면 그것처럼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를 악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게 조직의 창의성을 키우는데 훨씬 좋은 일입니다. 이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제가 정말 무진 애를 썼어요. 제 수행비서가 가끔 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럴 정도로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제가 떠들어버리면 제가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불만인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작은 조직이든 책임을 맡는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지천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라던가 다양한 질문들 이렇게 받아볼 건데요. 뭐 질문 열어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이거 책 읽으면서 제일 공감도 되고 인상 깊었던 게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요즘 환경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뜨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작은 개인이 자연과 공생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라든지 혹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지금 현대인으로서 평범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뭐 흔히 많이 하는 얘기들 몇 가지 제가 그냥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학교를 늘 걸어 다니거든요. 되도록이면 차를 몰지 않고 걷고 뭐 지하철도 타고 뭐 하고 해서 전 BMW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버스, 메트로 그리고 걷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제 가방에나 제 코트 속에는 언제나 접은 장바구니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느 날 제가 깜빡하고 못 가지고 가면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전화하고 뭐 사오라 그러는데 아유 없네. 그리고 들리면 우리 동네 가게에 있는 분들이 저를 엄청 골려 먹어요. 어떻게 교수님이 장바구니를 안 가져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시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 생태계를 보존시키는데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모셔서 국립생태원의 침팬지 연구 오래 하신 제인 그달 선생님. 제인 그달 선생님은 언제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매일매일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어떤 결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게 꼭 큰 일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일이라도 계속 세상을 바꿔나가자. 그럼 언젠가는 바뀐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회장이 좀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도 돼 있고 구성원들이 알아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게임의 룰만 정하고 이렇게 가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성원들의 책임을 항상 존중하고 이런 자세만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어떤 예외적인 어떤 가치를 말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제2계명으로 내놓은 게 가치와 목표는 철저히 공유하되 게임은 자유롭게 하라.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정확하게 짚어놓고 그다음에 자유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갈 길이 어디라는 거는 그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저게 우리가 갈 길이야 하는 거를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 게임은 실제 할 때는 리더로서 나는 아무 관심 없다는 듯이 뒤로 빠져서 그렇지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끼어들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나오시는 작가님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거든요. 네. 여기 독자분들도 계시니까 선생님께서 네. 좋은 양서를 좀 추천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은요. 어느 날 책방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랐어요. 제목에 그냥 놀랐어요, 일단. 사실은 제가 영어책으로 처음에 발견을 했는데요. 영어책으로는 Chance and Necessity라는 제목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냥 대본의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Chance? 이거 우연이고 Necessity? 그건 필연인데 뭐 이따위 책이 다 있어? 세상을 그냥 다 설명해 버리려고? 이 세상은 필연 아니면 우연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방진 책이 다 있나 그러고 뽑아서 사가지고 이제 영어 사전 들춰보면서 한 달을 읽어봐야 뭐 이만큼밖에 못 읽었는데 근데 이 책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책이더라고요. 전 처음에 철학책인 줄 알고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물학자가 쓴 거더라고요. 생물학을 하면 철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이 책 때문에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책이고요. 이건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지니지니라는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저 소설가 정유정 씨의 책입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아는 분이 아닌데 저 들어오셔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영장류를 이렇게 주제로 한 어떤 소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영장류를 좀 관찰하고 볼 수 있고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뭐 이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소개할게요. 그래서 일본의 영장류 연구소에다가 제가 소개를 해서 워낙 그쪽하고 제가 많이 뭘 하니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다가 또
독일도 갔다가 뭐 이랬고 그래서 소설을 썼어요. 근데 어유 재밌어요. 근데 저는 보노보를 침팬지와 굉장히 가까운 영장류거든요. 보노보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지 몰라도 가서 이제 보노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고백을 겸해서 하면 저 원래 과학자가 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는 시 쓰고 소설 쓰려고 그러다가 그 길로 못 가고 잘못해서 과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저도 소설을 써볼까, 뭐 시집을 내볼까, 뭐 이런 꿈을 꾸고 사는데 이 정유정 작가를 도와주면서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단계로 이렇게 하면 잘하면 나도 언젠가는 하나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그 고백을 하려고 이 책은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 행복한 표정이시네.